그렇게 살지 마란 말이야. 남의 눈에 남의 돈 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립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김인만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전세 계약을 2억 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할 때 집주인이 법인인데 개인한테 2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내 전세금이 2억인데 2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 큰일 난 것 같죠? 네. 집주인이 6개월 전에 1억 5천에 취득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1억 5천에 취득해서 2억에 팔았네요. 그렇죠? 전세 가격하고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판 것 같고요. 더 불안한 것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헤헤,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큰일 났는데요. 자, 진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왜 큰일이 났냐면 저는 고의성이 다분한 것 같아요. 자,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마침 계약할 때 주인이 바뀌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그것도 2억 원에. 원래 1억 5천에 6개월 전에 샀다가 2억 원에 바뀌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에, 계약하는 날에 탁탁 맞아떨어졌다. 저는 이 법인과 개인이 한통 속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세금 체납까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처음부터 세금 체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걸려든 것 같은데요. 자, 전세가율이 100%까지 돼버렸다. 그렇죠? 경매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70% 낙찰이 되면 1억 4천 정도의 세금 체납하고 혹시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내가 받을 금액은 훨씬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피 같은 이분의 전재산 2억 원 전세금이 잘못하면 반토막이 날, 반토막도 못 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발생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분 같은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나는 괜찮을 거야. 그건 다른 사람 문제야.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분들, 사기 당하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기를 하시는, 남의 돈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이분들 함정에 나도, 저도, 어느 누구라도 다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겠지만 최근에 이런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이 전세 사기의 메커니즘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어떤 함정을 파고 이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를 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생기고 깡통 전세가 되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고 어떻게 경매가 넘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후발적인 경우들도 있는데 자, 원시적 경우들도 꽤 많죠. 그래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제 제가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세대 주택에 이제 2억 원에 전세집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 한 10세대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 매매 가격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자, 2억이야. 근데 근저당이 10억 잡혀 있대요. 이거 좀 10억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니까 부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건물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10억 대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30억짜리 건물에 10억 대출이면 20억이 남아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다 그래. 다른 데도 다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보면 그런갑다?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30억 중에 대출 10억 빼고 20억 남으니까 내 전세금 2억은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드는데 알고 보니까 10세대 세입자 전원이 다 2억 원 전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꽉 찼죠. 벌써 전세 보증금이 20억에 건저당 10억, 30억. 낙찰 받으면 20억밖에 낙찰 못 받죠. 선순위 건저당 10억 가지고 가면 10억 원 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피 튀지게 이제 세입자, 10세대 세입자들이 10억 가지고 열심히 막 머리 부딪히면서 사와야 되는데 여기에 세금 체납이 있고 하면 금액은 더 줄어들고요. 낙찰이 한번 유찰이 되고 뭐 두 번째까지 가면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또 사기도 있어요. 사기는 어떻게 하냐면 사기는 이제 매매 가격이 3억,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 되는
빌라라고 합시다. 자, 5천만 원 갭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짜고 치는 거죠. 부동산하고 짜고 전세금을 3억 2천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3억인데 3억 2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전세금만 받아서 2천만 원 시세 차익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런 게 왜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준화되고 통일화돼서 딱딱딱딱 인터넷만 보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축 빌라는요. 위치에 따라서 건물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 분양가도 기준이 없어. 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가격 적정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2천인데 주변에 뭐 2억 5천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신축이니까 3억 2천 한다라고 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면 자 파신 분들은 2천만 원 시세 차익을 얻었죠. 여기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판매자한테 커미션도 줍니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커미션을 주면 이분은 한 채 팔아서 3천에서 4천만 원 벌써 전세만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은 거잖아요. 이게 100채가 되면 30억, 40억이 되고요. 500채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럼 돈이 얼마예요? 150억인가요? 더 되나? 그쵸. 150억 정도 되나? 여기 부동산한테 10%만 떼준다고 해도 부동산은 15억이 되니까 서로 짜고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에요. 사기가 터진 다음에 어떤 수습을 하려고 하면 손실이 불가피하고요.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이제 전세 사기 대책이 나왔는데 그거는 2부 내용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 예방이 최선인데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전세가율이 50에서 60% 정도가 아파트고요. 신축 빌라는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세금과 대출의 합이 70% 넘는 집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많아요. 넘는 경우 80%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있죠. 보증보험. 허그나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보증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신청을 하세요. 신축 빌라는 가급적이면 보증보험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증보험 업체에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안 돼. 여기는 안 해줘라고 하면 그 집은 계약하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업체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런 집은 계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세금 체납 경우. 이 사례에서도 있듯이 세금 체납 경우들이 있는데 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완납증명서,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를 해서 계약할 때 좀 달라고 해라.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달라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안 줄 이유가 없거든요. 좀 귀찮아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안 주면 그 집 계약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금 완납증명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급적이면 신축 빌라는 전세로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 집이 굉장히 괜찮은 집 같으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 이하로 보증금을 정하고요. 월세로 좀 가세요. 전세로 월세금 아깝다고 해서 전세로 다 가지 마시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만 보증금으로 이렇게 하시고 뭐 500만 원 낮을수록 좋겠죠. 5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월세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전세금 아는 만큼 내가 지켜야지 어느 누구도 정부나 서울시가 아무리 대책을 잘 만들어줘도 내 전세금은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전세 사기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렇게 살지 마란 말이야. 남의 돈 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립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